자기 생각은 있어 거지. 이거 14억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 한 2년 전에 선임 활동 했으면 지금은 잠수 탔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뭔가 그런 거 선임 뭐 지금 울고 싶다는 말 하면 내게 왔던데 그때 2년 전에 분명히 내게 했거든. 다 정리해버리가. 그래 정리하고 나면 조금은 남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때 단돈 한 3천이라도 지든지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필리핀을 가든지 왜 저 있잖아요. 베트남을 가든지 하면 살 길이 있어요. 그럼 가면 자기들 그 옛날 뭐 악기 장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 그래가면 그렇게 가서 묵고 입에 풀쳐가 보면 기회가 또 오잖아요. 그 다음은 새로 일어나면 되는데 빚만 도 사는데 빚집 보면 완전히 이제 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 아시죠? 돈 이렇게 중국 하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잖아요. 회계사들은 막 죽이잖아요. 잘라 이거 잘라 호배 심장도 끊어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대체 못합니다. 아니 실제 안 그러더라도요 집에 또 출근하고 가는데 앞에 있었잖아요. 칼 들고 또 써가지고 딱 서만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서만 있어도 사람 겁납니다. 안 줄 거야? 너 내 돈 때문에 안 줄 거야? 하면서 칼 들고 서 있어 보세요. 그냥 바람 심해가지고 무섭습니다. 참 당해본 사람들은 그건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시달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죽고 싶다 사사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선물을 그려야 되지. 현재 제도권 안에서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첫째 뭐 해야 됩니까? 개인 파산하고 개인 파산 정도가 그 정도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뭡니까? 부채 무슨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든지 그래서 빨리 들어버려야지. 예전에 해도 그런 분들 다 했을 뿐인데 그럼 말 안 들어요. 끝까지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야 집경매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마지막에 막 눈물 흘리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 전에 방법을 알려줬거든. 그런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그게 부인들도 가만히 앉아있어. 그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아까 강남에 얘기한 분은 아저씨가 가만히 앉아있고 여자가 난리지고 아저씨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데는 보면 아저씨는 막 하는데 여자가 또 집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합쳐서 뭘 해내야 돼. 가족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을 현재 이게 6.25는 난리도 아니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은 죽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전부 죽고 싶다는 말만 막 있는 사람만 막 계속 늘어나 보세요.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죠. 차라리 이렇게 있느니 한판 붙자 이러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를 원하는 사람. 차라리 전쟁 쳐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질 거면 그 속에 우리는 잘 수 있지 않는 이런 생각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불안해지면 전쟁이 나온다고. 전쟁 소리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도 있죠. 북한한테 있죠. 그러면 이제 한방 붙는 거예요. 죽기 살이. 그래. 그런 힘 있잖아. 생각이 확 늘어나면 이 법칙이 있거든요. 어떤 사회 법칙에서 전쟁이 터져요. 지금 이 사회 우리 박 대통령이 그거 아는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듣고 불통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도 제대로 지켜간 것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답답하요. 그래 그런 건 이건 정치 문제는 아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뒤에 임재선사 있잖아요. 요거 나오는 말은 조금 어렵선 말인데 요건 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이 눈으로 보고 귀가 듣고 코 냄새 맡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 배울 때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마음의 작용이죠. 예, 마음의 작용이 봐요. 자,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방법은 맨 처음에 육식 아니에요. 식까지 이게 보면 오식이라 그래요. 전오식, 안식, 이식, 이식, 설식, 신식이라고 하면 이게 앞에 있다고 전오식이라 그래요. 오식. 그리고 육식은
여섯 번째 여기 식이죠. 의식이죠. 의식. 아니면서 의. 이걸 여섯 번째 육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육식이 여러분 알아요. 육식이 마음의 주인입니다. 네. 이 마음의 주인이 마음의 왕이야. 마음의 주인. 신왕이라 해요. 신왕. 마음의 왕이에요. 자, 이놈이 앞에 이 비서신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지요. 네. 판단하지요. 여기 뭐냐면 종합 관찰, 통합하는 종합하는 사람이에요. 관찰하는 사람. 여기 있기 때문에 요 모든 것들 원래는 마음이 하나인데 감각기관이 6가지 있기 때문에 다 각각 떨어져 나가죠. 네. 그렇지만 이것을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거야. 이 육식이. 자, 육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오식이나 내지는 육식이 일어나려면 항상 밑에 칠식이라는 놈이 있어요. 네. 이 칠식이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죠. 네. 항상 나에 대한 집착.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을 항상 그 하기 위해서 나에 집착하지요. 그래서 나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거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완전 깨달은 존재지. 그러나 대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완전 깨달음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도 그 집착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보는 것, 듣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에 그게 다 관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죠. 또 상대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를. 그랬을 때 그럼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 이 고통스러운 정도가 어떠냐면 여러분들 화장실에 똥 못 넣고 한 10일 있어 보세요. 죽겠죠? 네. 오줌을 못 넣다 해보세요. 미치겠죠? 네. 그때 오줌 팍 넣으면 샤 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희열감이 말도 못해요. 바로 그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칠식에서부터 벗어날 때 마음이에요. 그때가 아까 말하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제 초선을 맛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 초선은 감각적인 이 나에서부터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때 맛보는 걸 말합니다. 그 맛보는 것을 초선적인 경험이라고 해요. 칠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 그때 이것을 벗어난 걸 옆에 지켜보는 게 육식이 있어요. 육식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육식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 칠식이라는 놈은 지 혼자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놈은 그 밑에 또 잠재된 팔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이 없어. 생명력에 대한 집착. 예, 생명 집착이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얘기 다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을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요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나는 피해의식이 있죠. 피해의식이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돈을 현재 아니면 나는 안 된다. 현재 돈을 내달라. 이런 피해의식 하는 사람은 늘 평생 끌려다녀요.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현재 이 시점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식에서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즉시 반응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럼 자기 말이나 행동이 하는 것을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그대로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때인가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언제 알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서 알아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수행할 때 나중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딱 벗어날 때는 아까 지게 오줌 누다가 참을 정도일 때 그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 맛보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구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속에서 해방될 때는 엄청난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한번 봤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 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로 닦는 보림 수행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면 옛날보다 더 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70, 80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2성까지 올라가면 괜찮아. 삼매의 경제 들어서 삼매를 맞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위에 뭐가 필요 없어요? 스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 스승이 필요해. 스승이 좀 통지를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스승이나 안 그러면 소위 그래서 말하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감독들이 축구를 선수보다 잘해야 못해요? 못해. 선수가 더 잘해, 감독이 더 잘해. 감독 잘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실제 그 상황에서는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성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서성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뭐 서성도 타도 올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서성을 의지해서 그런 룰을 알기 때문에, 공부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서성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언젠가. 그럴 때 제자가 스승의 그러다가 내가 니는 뭐 보면 별거 다 돼 싶어서 툭 치고 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승은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것이 스승이지. 그래서 그 룰에서 더 공부를 하셔서 이제 3매 단계 들어가서 더 이상 물러서 좀 단계 가꾸리면 그 다음부터는 스승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 그래서 2선 3.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스승보다 더 높은 스승이 있겠죠. 그런 스승한테 의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더 높은 단계의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닦아가서 마지막 4성까지 올라가면 또 거기에 걸맞는 스승이 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스승은 그 단계 끌어줄 때만큼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초선에도 못 들어갔지요? 네. 그래서 초선까지 끌어주는데 스님이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갈 때 초선까지 여러분들 인도를 할 겁니다. 네. 그래 하고 초선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2선까지는 3매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스님 같이 열심히 도반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2선 3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공부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스님은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네. 트레이너. 이제 옆에서 감독해주고 트레이닝하는 사람이야. 필요하시죠. 그리고 끌어주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이구나.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갖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또 후배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번 정도만 강의 끝나면 이제 실제 수행하는 법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잘 가시고 마하반야바에서 뵙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미. 아버냐브라미. 좋은 하루.